네, 이번 시간 당좌자산의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 그 밖에 계정 과목 중에요. 미수수익, 미수금, 소모품 옆에 쭉 써있죠.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적으로. 자, 먼저 미수수익, 수익이 뭐 할 때요? 발생했으면. 발생은 했는데 뭐라고요? 미수, 돈은 못 받았다. 미수, 수익, 수익 발생 이해하고요. 또 잠깐 건너뛰어서 5번에 보시면 선급 비용이죠. 뭐라고 쓰면 비용의 이연, 비용인데 미리 줬다. 그래서 아직은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요 두 개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 때 그때 다시 좀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서 요 두 개는 결산 때 결산 과정 배울 때 다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미수금. 요 2번에 있는 미수금은 특히 좀 잘 구별하시라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금은요. 돈을 못 받은 거죠. 얘는 꼭 누구랑 구별해서 써야 된다.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을 꼭 구별해서 사용하실 것.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거 샀을 때는 쓰지 않죠. 그래서 소모품이고 이게 뭐가 되면요. 사용하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때 뭐가 된다?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모품과 소모품 B는 비슷한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선급금. 선급금 잘 나오죠? 미리 준 돈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을 때 그때 쓰는 이름이 선급금이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지급금. 지급, 돈이 나갔습니다. 근데 앞에 가짜가 붙었죠? 거짓 가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갔는데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 이런 걸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이름이지만 여러분 시험에선 크게 중요한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요 가지급금하고 요 밑에 보시면 전도금이 있습니다. 시험에 요 두 개가 조금 엮여서 나오는데 주로 출장비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쓰시고요. 꼭 시험에 전도금을 사용하라 그런 말이 나오면 그때 전도금을 쓰면 됩니다. 출장비 선 지급이 있죠. 시험에선 거의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출장비 선 지급, 출장비를 미리 줬을 때 가지급금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도금으로 합니다.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얘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뭡니까? 매입세액.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세.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 돌려받을 거니까 내 거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그 다음 선납세금. 선납, 미리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 주로 언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자 받을 때요. 우리가 이자 받을 때 뭐 띄고 받냐면 세금 띄고 받습니다. 그때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또는 법인세를 중간에 한번 내는 거. 법인세 중간에 냅니다. 보통 8월 달에 내죠. 법인세 중간 예납을.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세금. 그 다음 임직원 등 단기채권. 임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 그런 걸 임직원 등 단기채권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현금 과부족. 현금 과가 아니라 넘칠 과자 모자랄 부족입니다. 돈이 남아 돌거나 모자란 것, 즉 오른쪽에 현금 시제액. 시제란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있는 현금하고 장부하고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빈다거나 남아 돌거나 그럴 때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현금 과부족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돈이 남아 도는지 모자라는지. 만약에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결산 때 뭐라고요? 손실이나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되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 저게 결론입니다. 못 찾으면 이유를 못 찾겠든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하신다는 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전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키시고, 자, 우리 쓰는 회사 남산이라는 회사 있죠. 6,000
500번 남산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몇 월이요? 2월 달로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6일 1번이요. 네, 영업부 김성호 과장이 전주에 출장비로 가져갔던 20만 원을 다음에 지출 결의서를 제시하고 잔액은 반납했다. 그러니까 출장비 가져갔겠죠. 출장 가기 전에. 그러면 가져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 두 번째 줄에 써 있네요. 뭐라고 했다? 지급금이라고 했다. 출장 갔을 때. 그럼 회계 처리가 그때 이렇게 됐겠죠. 출장비 줬을 때 회계 처리. 대변에는 돈 줬으니까 현금 얼마요? 20만 원을 미리 줬죠. 그 다음 여기다 뭐라고 했다고요? 지급금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 가지금은 사라지겠죠. 정확한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가지금을 대체 분개하셔야겠죠. 어디 가서 사라지면 됩니까? 대변 가야겠죠. 대변 가서 가지금이 사라집니다. 얼마요? 20. 그 다음 차변의 이유. 이 돈은 가져가서 뭐로 썼습니까? 출장비로. 출장비를 뭐라고 하냐면 여비 교통비. 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첫 줄에 영업부래요. 그러면 812번 여비 교통비를 써야 될 거고 출장비로 쓴 금액은 총 16만 원 썼죠. 돈이 남았죠. 얼마가? 4만 원.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로 반납하니까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4만 원이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요 가지금에도 원칙적으로 코드가 걸려야 됩니다. 거래처. 이 돈 누가 가져갔습니까? 김성호 과장이. 그래서 거래처 코드 김성호 꼭 걸리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18일자 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차변의 보통 예금이죠.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마지막 줄에 1086만 원이. 자, 대변에 돈 받은 이유. 돈 왜 받았습니까? 정기 예금. 만기가 돼서 이 정기예금 찾아온 거죠. 근데 정기 예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대차가 안 맞죠. 대변 쪽이 모자랍니다. 돈 또 왜 받았습니까? 두 번째 줄에 정기 예금에 가입한 이유가 이거죠.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이자까지. 그런데 이자는 86만 원이 아닙니다. 전체 이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14만 원 원천징수 세금 띄고니까 전체 이자는 1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이자는 86만 원밖에 안 되죠. 얼마 띄고? 14만 원 띄고. 차변에 이 14만 원을 뭐라고 합니까? 선납세금.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세금 선납세금이라고 하신다는 거. 이래야 대차가 맞겠죠. 자, 잠깐 조금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원천, 징수, 세액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개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입장이 나눠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하는 입장이면요.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그때는 수금이라고 쓰고 돈을 우리가 뭐 하는 입장이면요. 받는 입장일 땐 지금처럼 선납세금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세금 14만 원을 선납세금이라고 하신다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소득세법에서 배울 텐데 세무이급은 자, 이자 소득,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띱니다. 그걸 원천 징수, 처음부터 세금을 띄고 주기 때문에 원천 징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14%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얼마 띈 겁니까? 14만 원. 왜요? 이자가 전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원천 징수 세율 14%. 그래서 세금 14만 원 띄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죠? 그럼 이자 받을 겁니다. 그 이자 받을 때 세금 띱니다. 몇 프로 띄냐면 14%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 기본이 14%라는 거.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미리 나왔으니까 연관시켜서 14%라는 14만 원 나온 이유가 14%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번
금빛 상사에 상품 100개를 주문하고, 여러분 주문은 회계 처리하지 않죠? 자, 현금으로 줬다는 말이 있네요. 그럼 대변이 뭡니까? 현금이죠. 얼마 줬대요? 30만 원. 자, 이 돈 준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계약금. 계약금이란 말이 나왔죠. 선급금에 반드시 거래처 들어가셔야 됩니다. 금빛 상사. 위에 그다음 나머지 잔액은 인도받은 날에 주기로 한다.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약금 준 것만 회계 처리합니다. 거래는 아직 성립이 안 됐죠. 그다음 2월 22일 여기 보면 웬 서류가 나오는데 이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자, 여기서 볼 내용은 이자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 이자 주고 여기 원천징수세 세금 띈다고 나오죠. 여기 세금 얼마 띈다고 써 있네요. 얼마 띱니까? 세금 12만 5천 원 띄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50만 원. 여러분이 시험적으로 볼 내용은 이 두 가지 칸을 보시면 됩니다. 아, 이자는 50만 원을 주는데 세금은 12만 5천 원이 세금이구나. 그러면 다시 가서 20일 날 우리가 돈을 줍니까? 받습니까? 받는다고 써 있죠. 두 번째로 현금 수령, 차변의 현금. 돈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자는 50만 원이지만 그럼 50만 원의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 돈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얼마 띄고요? 12만 5천 원 띄고. 그러면 얼마가 받는다는 거예요? 37만 5천 원만 받는 겁니다. 12만 5천 원 세금이라서 못 받고. 대변에 돈 받은 이유. 왜 받았습니까? 이자 수익. 그런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50. 대차가 안 맞죠? 밑에 보시면 빨간색 뜨네요. 차변 쪽에 숫자가 모자랍니다. 얼마가? 12만 5천 원이. 이 12만 5천 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자 받는데 세금을 원천 징수 띄었죠? 뭐라고 한다? 선납 세금 12만 5천 원. 위에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 2번 문제랑 그죠? 단지 이 표를 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비교해 보실 건 여기 잠깐 써 있는데 여기 세율 아까 2번에선 몇 프로 띄었습니까? 세금 14%죠. 근데 지금 몇 프로 띄었답니까? 25% 띄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용어 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본은 14%입니다. 이건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땐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을 땐 14%를 띄지만 은행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자를 거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까? 어떤 회사한테 빌렸죠. 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이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사인 간의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약간 용어가 생소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게 사채이자입니다. 사채이자란 건 은행이랑 거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간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럴 땐 몇 프로 세율을 띄어야 된다? 25% 세율입니다. 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물어봅니다. 나중에 소득세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그래서 미리 참고로 지금 미리 한번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5번 2월 22일 날 정기적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적금 해지하겠죠. 적금 받을 거고 뭐도 받아야 돼요? 이자까지 받아야겠죠. 그래서 돈을 뭐로 받았대요? 두 번째 줄에 통장으로. 자,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여러분. 밑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받은 돈 얼마다? 수령액 1,051만 6천 원을 받았다. 대변의 이유. 정기 적금. 적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대차가 안 맞죠? 대변에 돈 더 받았습니다. 왜? 이자로. 이자 수익. 근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60만 원.
대차가 안 맞죠. 얼마 때문에? 84,000원 때문에.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차변에. 이 84,000원이 뭐다? 이자 받을 때 세금, 선납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왜 84,000원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이 이자를 누구랑 거래한 건, 이 돈 누구한테 주고 이자 받는 겁니까? 예, 은행하고 거래한다고 그랬죠. 은행하고 거래하면 이자 세율 몇 프로다? 원천징수세율 14%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에 14% 하니까 84,000원이라는 세금이 나온 겁니다. 원천징수 세금. 그다음 23일자 통장에서 지급했다. 대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100만 원. 차변에 돈 왜 줬답니까? 출장비로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출장비죠. 출장비를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나요? 출장비를 미리 준 거. 예, 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알려줬죠. 뭐라고? 마지막에 전도금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요 말이 없으면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전도금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전도금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전도금에도 거래처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출장 간 직원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걸 수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원래는 걸어야 되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처 코드를 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금이 뭔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도금은 이런 제도를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규모가 크거나 뭐 지금은 뭐 지정 같은 거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가 여기 있다고 하면요. 이게 본사다. 본사가 뭐 서울에 있다. 그런데 우리 지사가 인천에 있다. 이렇게 예를 들때 그러면 여러분 돈은 주로 이제 본사 쪽 이쪽에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사에서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한테 쓰라고 돈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쪽으로 자금을. 예. 그러면 인천에 있는 지사도 우리 회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회사잖아요. 근데 같은 우리 회사인데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진 않았고요. 내부에서 맴돌죠. 지금 이런 걸 전도금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우리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부모님이 보통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뭐 돈 필요하면 그때그때 용돈을 주지만 조금 크면 돈 필요할 때마다 용돈 주면 불편하죠. 그래서 미리 용돈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달 용돈이라든가 이걸 미리 주죠. 예, 이런 게 전도금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돈 이제 쓸 일이 있으면 그 용돈 가지고 밖으로 이제 가정 밖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서 돈이 움직입니다. 이걸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회사들은 전도금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5일자 자 출장 갔다 왔대요. 네, 그래서 출장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 그죠? 위에 문제처럼 근데 갔다 왔죠.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대변 가서 전도금이 사라지겠죠.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전도금으로 가져갔던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전도금으로 줬던 돈이 얼마인지 써있지 않죠. 근데 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출장 가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보시면 이 돈과 이 돈 합쳐보시죠. 출장 가서 쓴 돈 합치면 23만 3천 원이죠. 근데 돈이 남았죠. 얼마가? 17,000원이. 그러면 총 가져간 돈이 얼마란 소리입니까? 25만 원을 미리 가져갔죠. 그 다음 차변에 가져가서 쓴 게 뭡니까? 출장비, 여비, 교통비, 영업부서니까 812번. 자, 출장비로 쓴 금액은 23만 3천원. 차변에 나머지 돈은 뭐 해야 됩니까? 회사로 반납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올 테니까 차변에 현금 17,000원. 그리고 여기 전도금의 거래처 코드가 걸려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가 누가 걸려야 됩니까, 여러분? 김성호. 그래서 거래처 코드 김성호. 김성호 과장이 가져갔다, 가져왔죠, 여러분? 그 다음 8번
2월 26일 날 500만 원을 통장에서 빌려줬다 준 거죠. 대변의 보통 예금 500. 차변은요. 돈 왜 줬습니까? 6개월 후에 회수 조건으로 빌려줬다. 빌려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여금. 6개월이니까 단기겠죠. 단기 대여금에 거래처 코드 꼭 걸리셔야 되고 27일 장부상, 그러니까 장부에는 1,452만 7천 원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시제가 뭐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451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이 사라진 거죠.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대변 가서 현금을 없애야죠. 없어졌으니까 얼마가 없어진 겁니까? 17,000원이 빕니다. 이 17,000원 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과 부족 17,000원. 그 다음 2월 28일 날 이 현금과 부족 뭐라고요? 찾아야죠. 왜 이 돈이 없어졌는지 17,000원 어디 갔지? 이유가 뭐지? 찾아봤더니 만원의 이유는 알아냈습니다. 그럼 뭘 없애면 됩니까? 현금과 부족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현금과 부족을 없애면 되겠죠. 반대편 가서 얼마를 없애야 됩니까? 만원. 차변은 이 돈 왜 없어진 겁니까? 간식비래요. 먹었죠? 그러면 복리 후생비. 공장 직원들이 먹었으니까 제조 코드니까 511번 복리 후생비. 그럼 얼마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7,000원은 아직도 이유를 못 찾았죠?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산 때까지 12월 31일까지 그때도 모르겠다? 그럼 그 7,000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실이 되는 겁니다. 7,000원은 도저히 못 찾겠거든.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요. 자, 그러면서 일반 전표 입력은 닫으시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2월달 날짜는 17일. 문제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다 하면 얘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54번 불공이라고 떠올라야 되고 얘가 아니라면 51번 과세가 되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51번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51번 과세를 먼저 떠올리면 54번 불공을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안 되고 이 순서대로 떠올라야 됩니다. 54번 불공이 아니니까 51번 과세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회계 1급 할 때도 54번 불공을 배우셨을 겁니다. 나중에 부가세 할 때 54번 불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고요. 지금은 불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이 아니래서 51번 과세를 선택합니다. 자, 내역은요. 원 재료를 샀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얼마겠습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억이 1,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가세를 빼내야겠죠? 얼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 나누기 1.2를 하셔야 됩니다. 1억 1,000. 그럼 부가세 1,100. 둘이 합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억이 1,100이 나오죠. 거래처 송주. 그 다음에 전자란 말이 세금 계산서에 있으니까 여. 그 다음 돈은요. 계약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네요. 혼합. 현금 외상이 아니니까 3번 혼합. 그 다음 계정 과목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그랬고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가 맞죠? 그럼 지나가시고 대변에 계약금이란 말 나왔죠? 우리가 계약금을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니까 계약금을 줘야죠. 계약금을 받으면서 물건을 사지는 않죠.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급금. 그게 얼마랍니까? 2,200. 그 다음 나머지 9천만 원은 뭐랍니까? 어음으로 줬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음을 배서양도. 배서양도란 건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음을 받았겠죠. 그 받았던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는 겁니까? 받았던 어음, 받을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래처도 조심하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항상 누구다?
이 엄을 처음에 발행한 자. 이 엄 누가 발행했을까요? 예, 거래처 나와 있죠. 영흥이 발행한 어음이라고. 얼마짜리래요? 9천. 돈을 덜 줬죠 아직도. 그래서 나머지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잔액은 당좌수표로 줬다. 당좌수표로 주면 뭐라고 합니까? 당좌 예금 900이죠. 그 다음 2월 20일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다. 그럼 54번 불공이냐? 그것부터 떠올리랬죠. 54번 불공이 아니면 51번 과세다. 그래서 지금은 54번 불공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54번 불공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신 분은 지금은 51번 과세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54번 불공에 대해서 부가세 쪽에서 다시 할 거니까 51번 과세에 뭘 샀습니까? 상품을. 얼마요? 공급 가액 2,500. 그럼 부가세 따로 250이 나와야 될 거고 거래처 코리아 상사.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금 얘기 나오고 어음 얘기 나오죠. 혼합. 자, 계정 과목 확인. 원재료 아니죠? 뭐 샀다고 했습니까? 상품을. 그러니까 계정 과목도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 샀으니까 상품으로 고쳐줘야 되고 대변의 계약금을 줬다고. 뭐라고요? 선급금 250. 나머지는요.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뭐라고 합니까? 지급 어음. 상품을 샀죠. 그러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원재료나 상품을 사온 게 아닌데도 어음을 발행했을 땐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고 원재료나 상품을 샀을 땐 지급어음이라고 쓰셔야 되고 지급어음 하고 미지급금하고 꼭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하고 미수금하고 꼭 구별하듯이 얘도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시험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많이 좀 훑어보시고 좀 특히 요 2번 많이 틀리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선급금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 세액이라는 거, 그다음에 선납세금, 요 정도는 꼭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